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특징주를 보면서 다음 주 관심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월요일에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7일에 엔비디아가 제2의 고대역폭 메모리 소캠을 상용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3A 로직스가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3A 로직스가 17일 상한가에 이어서 그 다음날 13% 상승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이 됐고요. 21일 금요일에는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또 양봉을 형성하면서 최근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 저점과 화요일 저점을 깨지 않고 위에서 움직인다면 최근 저항을 돌파하면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심 종목에 넣고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TLB가 CXL 관련주 선도주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TLB가 14일 금요일에 상한가에 이어서 17일 월요일에 18% 상승하면서 바닥권 박스 돌파 후 단기 시세가 세게 나왔습니다. 시세 연속성이 확인됐고 지금 바닥권 박스 돌파 파동 이후에 첫 번째 조정입니다. 갭을 만들면서 241선을 돌파했는데요. 이 갭 어딘가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XL 테마의 선도주 TLB를 반도체 소부장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봐야 되겠죠. 유리기판 선도주 PI가 17일 20% 상승했었는데요. PI는 강한 상승, 5일선에서 쌍도지 지지가 나오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돌파 파동 기준으로 3파가 나오고 조정을 보이고 있죠. 지난 주중의 영상에서 3파의 후반부에서는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공부도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5일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유리기판 선도주로 5일선을 깨지 않고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강력한 상승 이후에 처음으로 5일선을 깨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완전히 죽는 하락으로 가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조정이 나올 때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지 움직임이 확인되면 단타 매매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18일 화요일에는 로봇 테마, 방산주, 원전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통해서 유일 로보틱스가 선도주로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가 2월 초에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조정에서 5일선 부근 쌍도지를 형성하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 날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3파가 나오고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된 거죠. 사상 최고가에서 긴 윗골이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3파 후반부 대량거래 긴 윗골이는 단기 저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유일 로보틱스가 원래는 로봇 테마 후발주였습니다. 그런데 선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가운데 테마 내 순환매로 뒤늦게 급등을 한 것이죠. 후발주였다가 테마 내 순환매로 단기 3파가 세게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고 긴 윗골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일단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18일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44% 상승했죠. 유럽 각국 정상들이 방위력 강화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일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조정, 상승, 5일선을 타면서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작은 3파가 나왔고요. 대형주가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죠. 단기 상승 일수와 폭이 꽤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주의해야 되겠고요. 5일선을 타고 가던 주식이 5일선이 깨지면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5일선이 이탈되면 단기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고 5일선이 깨지면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봐야 되는데요. 그때 삼음봉류 조정이나 ABC 조정 파동이 나오면서 지지 캔들을 형성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19일에는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19일에 IST가 삼성전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18% 상승했었습니다. IST가 19일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상장 첫날 대량 거래 윗꼬리 매물 부담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하진 못했고요. 다음 날 첫 3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장중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했었고, 또 그 다음 날은 5일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가 대비 20%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상장 첫날 대량 거래 윗꼬리 매물을 아직은 소화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30분봉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크게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박스 중심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죠. 박스 중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박스 상단 또 상장 첫날 고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차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IST는 신규 상장주라서 초보자분들은 신규 상장주 매매하다가 매매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 상단에서 매물 소화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최근 며칠 들어서 돌파 매매 성공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는 휩소가 발생할 경우가 더 많으니 초보자분들은 유의해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전체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지 추적은 해야 되겠죠. 19일에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었죠. 그때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도요타에 2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했었고요. 유진테크놀로지와 동아기업이 상한가를 갔었고, 에코프로 머티가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13%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 2차전지 관련 이슈로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을 했었고, 그때 포스코 DX가 엄청 끼가 있게 움직였었는데 포스코 DX가 거래대금 4천억 이상 터트리면서 25% 상승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동아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장대 양봉 21% 상승하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이 한번 됐고요. 첫날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거래대금이 작았지만 둘째 날 거래대금 1670억 원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전고점과 241 이평선 저항에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양호한 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양호한 조정이 나온다면 강한 상승 후 첫눌림목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저항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요. 길게 보면 과거에 지지 이후 급등이 나왔던 중요한 지지였고, 그 지지가 깨지면서 저항으로 바뀐 건데요. 저항을 여러 번 받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과거에 중요한 지지였고 지지 후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그게 깨지고 나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고 이번에도 거기서 부딪히고 있는데, 강하게 올라와서 약하게 눌리고 다시 돌파한다면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거래가 급증하면서 강하게 올라온 점은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호한 조정이 나온다면 눌림목 지지, 또 이쁜 눌림에 매물소와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 매매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가 수요일 날 급등하면서 목요일까지도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월요일 날 바닥권 박스 돌파, 이중바닥 패턴을 완성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 중간 넥라인을 훼손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화요일 날 지지 캔들이 나오고 수요일 날 급등을 한 것이죠. 이 머리 위에 10만원 라운드 피겨와 241 이평선, 그리고 과거에 중요한 자리를 개파락 장대 음봉으로 깼고 그 자리 음봉의 시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 영역이고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이 저항 영역 근처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DX가 수요일에 25%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거래대금이 약 4천억 원 터졌고요. 다음 날
3일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바로 또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도 장중 상승이 한 차례 세게 나왔죠. 그러면서 중요한 저항 자리를 올라탔습니다. 과거에 지지였던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120일 이평선도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를 확실하게 올라탄 거죠.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윗꼬리를 만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탔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평균 4천억씩 터지면서 24년 초 이후에 최대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난 시세를 냈던 종목이죠. 끼가 있는 종목인데요. 월봉상 62평과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 1월 달에 도지 지지 캔들을 만들고 도지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월 달 한 주 남았죠. 2월 양봉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3월에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겠죠. 초보자분들은 단기 급등한 걸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매물 서 과정을 확인해야 되고요. 3만 원 라운드 피겨와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3만 원에 근접하게 되면 단기 저항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일에 삼성중공업이 13.9%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FLNG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었죠. 그런데 목요일 날 장대 음봉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으면 그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지가 돼야 될 자리를 바로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강한 매도세가 작용했다는 거고 돌파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19일 돌파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었는데 바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고 다시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리를 올라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월봉 차트를 보면 15,000원 부근에서 과거에 여러 번 지지가 있었고 깨진 이후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0원 부근의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그 15,000원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 흐름을 다시 체크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요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올라타야 되고 2차적으로 15,000원을 올라타야 됩니다. 20일 목요일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 컨텐츠, 화장품주 등이 움직였었고요. 2차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었죠. 중국 정부가 8년 만에 한한령을 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걸 부인하는 뉴스가 또 나왔었죠. 키이스트가 선도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YG 플러스가 거래대금 2천억 원 정도를 터뜨리면서 후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더기 급등의 선도 상한가라면 10% 이상은 갭상승 출발하는 게 보통인데 5%밖에 뜨지 않았고 이 저항에서 부딪히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한령 테마는 시세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차라리 강력한 저항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거나 이 밑에 3호일선 부근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될 때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는데요. 애매할 때는 흐름을 좀 더 확인하고 좀 더 확실해질 때 공략을 노리는 게 좋겠죠. YG 플러스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예고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상승 출발했지만 급락 출발을 알리는 장대 음봉의 중심이자 윗꼬리 두 방이 달리면서 저항이 확인된 자리에서 정확히 부딪히면서 음봉을 형성했습니다. 3호일선 첫눌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앞에 매물 부담도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21일 금요일에는 2차 전지주, 일부 로봇주, 철강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상호 관세 등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로봇 양산과 상용화를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등이 상용화돼야 한다는 소식에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상승세도 있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전고체 배터리 선도주 중 하나인데요. 지난 2월 10일에 바닥권 박스 돌파이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돌파 장대 양봉이 나오고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5일선을 타면서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저항 영역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이 저항 영역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주봉 차트로 보면 과거의 지지였고 저항, 지지, 저항 받은 자리를 볼 수 있고 그 강력한 저항 부근에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조정 파동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 패턴을 완성하면서 상승 한 파동이 나왔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안 그래도 나올 상황인데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의 깊이가 얼만큼 나올지는 예단하지 말고 조정이 시작됐을 때 조정 파동과 패턴을 보면서 조정의 크기를 예측해보고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고 지지 캔들을 확인하고 매수세 유입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원익홀딩스가 미국 메타와 협력해 개발 중인 알렉으로 핸드 로봇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성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한 의미 있는 상한가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과거의 저항, 지지,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번에 윗꼬리를 2번 달고 눌렸다가 돌파하면서 매물소화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저항을 더 강한 힘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음 저항을 향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주봉상 이 음봉의 시가 부근이 저항이자 단기 목표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한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시가가 많이 뜨거나 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오면서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포스코 스틸이 21% 상승했고 포스코홀딩스도 5% 상승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연속 양봉으로 거래가 늘면서 지지였다 저항으로 바뀐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일봉상 의미 있는 돌파가 하나 나온 거고요. 주봉상 크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단순 하락 5파가 나온 상태에서 직전 저점을 깨자마자 강하게 올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가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3년도에 사상 최고가에서 부딪히면서 크게 하락 한번 반등, 하락 한번 반등, 하락 크게 3번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22년도에 바닥을 만들 때 상승 장악형 U를 형성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상승이 세게 나왔던 건데 그런 의미 있는 양봉의 중심 부근, 중하단은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아랫꼬리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2월 월봉이 5위평 위에서 끝난다면은 샛별형 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월봉 완성이 5위평 이에서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들고 있지 않지만 물려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종목이 좀 상승을 해줘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겠죠. 코스닥 지수를 간단하게 보면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간단하게 보면 12월 10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 U를 만들고 크게 한 번, 두 번, 3번 상승이 나왔고
지금 강한 저항 자리에 와 있습니다. 240일 이평선과 지난 8, 9, 10월에 만든 쌍봉 자리죠. 그리고 코스닥 주봉을 보면 과거에 11주 정도 상승하다가 단기 변곡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11주 상승하다가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했죠. 지금 12월 바닥을 만들 때부터 11주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저항 영역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올 시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고 비중을 낮춰서 매매해야 되겠습니다. 수익 추구보다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